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이 화창한 가을 속으로 혼다 CR-V 타고 시승을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 시승할 모델 혼다 CR-V 4WD 투어링 모델이 되겠습니다. 혼다 CR-V 뭐 다들 아시겠죠? 혼다를 대표하는 SUV 모델입니다. 1995년에 처음 데뷔를 했는데요, 이후에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죠. 국내에서도 2007년에 가장 많이 팔린 수입 SUV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 제법 있으실 텐데요. 자, 이번 신형 모델에서부터 혼다 센싱이 전 트림에 기본 탑재된다고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레인 키핑 어시스트, 오토 하이빔, 그리고 추돌 경감 시스템까지 추가되면서 혼다 CR-V를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WD 투어링과 2WD EX 모델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판매 가격 2WD EX 3,850만원, 4WD 투어링 4,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느낌을 전해줄지요, 직접 운전을 하면서 이 차의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차체 길이 4630mm, 폭은 1855mm, 차 높이는 1680mm에 달합니다. 휠베이스는 2660mm고요. 공차 중량 1620kg, 마력당 무게비는 8.4kg이 됩니다.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는 멀티링크식 W15를 적용을 했습니다. 235R19 사이즈의 타이어를 앞뒤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공인부하 변비는 11.5km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강인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급감까지 살리고 있고요. 프론트 그릴은 블랙 컬러로 마감을 하고 있고요. 와이드한 범퍼를 적용을 해서 터프한 감성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범퍼 아랫부분에 실버 로어 가니쉬를 적용을 해서 좀 더 다이나믹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죠. 풀 LED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고, 이번에 LED 안개등을 새로 적용을 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크롬 라인으로 차체 하단부를 강조하고 있고요. 차창의 틀을 따라서 은색 크롬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에도 루프레일을 깔아서 좀 더 세련된 멋을 풍기고 있고요. 지붕 라인을 따라서 뒷부분에는 리어 스포일러를 이어서 붙였고요. 뒤에는 블랙 하우징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를 새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크롬으로 장식했던 리어 가니쉬는 다크 크롬으로 변경을 해서 좀 더 무게감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그조스트 파이프 피니셔도 원형에서 사각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좀 더 새로운 맛을 전해주고 있죠. 자, 키를 가지고 밑을 키킹을 하면 트렁크가 알아서 열립니다. 트렁크 공간을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닥이 높게 올라와 있죠. 이 부분을 내리면 좀 더 깊게 트렁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양옆에 레버가 있는데요, 이 레버를 제끼면 시트가 앞으로 접혀지죠. 그리고 이 부분을 높이면 이렇게 풀플랫이 가능해집니다. 위에 칸막이는 아주 쉽게 탈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트렁크 공간은 최대 2146m까지 확장이 됩니다. 제 키가 173cm인데요 차 안에 이렇게 충분히 누울 수가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캠핑을 가거나 할 때 굳이 이 텐트에서 자지 않더라도, 텐트가 없어도 차 안에서 충분히 잘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뒷좌석입니다. 원버튼으로 차창은 요만큼 남겨놓고 수납이 되네요. 차창의 개방감이 상당히 커요. 차창이 넓어서 창밖을 바라보는 느낌이 제법 시원합니다. 로 앞으로 주먹 2개 여유있게 드나들고요.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더 들어가네요. 주먹 하나 반, 주먹 2개는 꽉 차고 주먹 하나 반 정도 여유있게 드나듭니다. 뭐 이 정도 공간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아쉬울 게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패밀리 SUV로 이 차를 사용해도 크게 부족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USB 포트 2개 배치되어 있어서 좌우에 각각 하나씩 USB 꽂아서 충전을 하든지 하면 되겠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와 있네요.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인데요, CR-V 뒷좌석에서 제법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 있고요. 2개의 컵홀더 이렇게 세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자, 룸램프 여기 들어와 있네요. 자, 센터 터널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뭐 아주 약간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솟았는데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뒷좌석 가운데 앉아보면
이런 정도 되고요. 센터 터널이 없어서 다리도 편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 치고는 제법 편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위로 썬루프가 들어와 있고요. C필러 뒤로도 제법 넓은 창이 있어서 이렇게 뒷좌석 승객 시야의 막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가겠습니다. 운전석으로 가시죠. 운전석입니다. 스티어링 휠 한번 보죠. 약간의 유격이 있고요. 자, 하나, 둘, 2.3회전 정도 하는 거죠. 작다고 할 수 없는 크기를 2.3회전 하는 스티어링 휠로 조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법 민첩한 빠릿한 조향반응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테리어 와서 딱 보면 소재들을 제법 고급스럽게 선택을 했지 싶습니다. 일단 아이보리 컬러의 가죽 시트, 4WD 투어링의 레드 컬러에 특별히 적용되는 그런 시트라고 하네요.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이런 실제 나무는 아닙니다만 나무 무늬 장식을 넣었고요. 제법 고급인데요. 혼다 CR-V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이런 아주 다양하게 세팅할 수 있는 센터 콘솔인데요. 자, 이 센터 콘솔의 이 공간 아주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다 꺼내면 이런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분할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상하로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밀어서 통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깊게 얕게 2층 구조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 공간을 아주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세팅을 해서 다양하게 공간을 구분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넓고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센터 콘솔, 아마 혼다 CR-V의 가장 큰 인테리어 특징 중 하나가 되지 싶습니다. 자, 계기판 보시면 트립 정보를 볼 수가 있죠. 드라이버 어텐션 레벨인데 모두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운전자의 상태를 집중, 일반, 산만, 졸음, 4단계로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을 하고요. 적절하게 계기판을 통해서 혹은 소리로 경고, 알람을 내주는 거죠. 때로는 스티어링 휠 진동으로까지 알람을 주기 때문에 드라이버 어텐션 알람이 뜨면 휴게소 들어가서 한숨 쉬고 움직이는 게 낫겠습니다. 자, 사륜구동 시스템도 이렇게 보여주죠. 구동할 때 되면 구동력이 앞바퀴로 가는지 뒷바퀴로 가는지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는 전자제어식이고요.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다 센싱이 있죠. 범퍼 하단부에 센싱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카메라가 있죠. 박스에는 레이더가 있고요. 상하, 위에서 카메라, 아래서 레이더. 앞부분을 체크를 해서 차선을 읽는 거죠. 그리고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차간거리를 조절을 하고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저속 추종 장치를 포함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시속 30km 이상에서 작동을 합니다. 엘카스는 차로 유지 보조 장치죠. 엘카스는 시속 72km에서 180km 구간에서 작동을 한다네요. 그리고 여기에 추돌 경감 제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속 5km 이상에서 작동을 하는데요. 정방 충돌, 추돌 때 위험이 있을 때 경고를 하고 필요하다면 제동에도 개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졸음 방지 시스템, 그리고 오토 하이빔 기능들이 혼다 센싱을 이루는 요소들이죠. 혼다 센싱을 기본 탑재하고 있다는 것, 혼다 CR-V가 그만큼 안전해졌다라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들어와 있고요. 음성 명령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전화 걸기 정도가 되네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죠.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렇게 꺼내서 볼 수도 있고, 필요 없다면 그냥 접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 없을 리는 없겠죠. 자연스럽게 전방을 주시하면 거기에 이런저런 정보들이 눈앞에 걸리면 운전에 도움을 받겠죠.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2개의 센서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센서 4개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주차 보조를 해준다고 합니다. 카메라는 이렇게 각도를 각각 달리해서 볼 수도 있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있죠. 2개의 USB 들어와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에 대응하는 시스템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USB를 꽂고 스마트폰을 연결을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장치를 연결하겠습니까? 항상 사용 가능. 자, 카카오 내비가 이렇게 뜨죠.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음악을 들을 수도 있죠. 자, 다음은 좀 다른 노래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맨날 이 노래야. The Picture is Now.
started to fade into your grave. See, I finally opened up my eyes, and I saw me coming back to life. 자, 소리를 아주 제대로 키웠는데도 소리가 찌그러지지 않죠. 실내를 꽉 채우는 제법 박력 있는, 입체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음성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대역. 네, 카카오 내비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의 기능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에 뭐 날씨, 뮤직, 뭐 앱, 뉴스도 볼 수도 있고요. 전화를 걸 수도 있고 팟캐스트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에 대응을 해서 내비게이션 모니터의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핸즈프리 파워 테일 게이트, 원격 시동 리모트 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를 가지고 한 60m 정도에서 60m 정도의 거리에서 원격 시동을 걸 수가 있죠. 차에서 약 2.5m 이상 떨어지면 자동으로 도어가 잠깁니다. 자, 아틀란 내비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아틀란 3D 내비게이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퍼 결빙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와이퍼가 이제 얼죠. 얼지 않도록 이렇게 녹여주는 장치가 있어서 한겨울에 앞에 성의가 낀다던가 눈이 내린다던가 할 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이드 미러를 놓고 있어서 뒷부분까지 좀 더 편하게 승객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룸미러는 아무래도 좀 화각이 좁죠. 후방 교통 상황을 체크한다 라는 의미가 있을 테고, 와이드한 반사경으로 사용된 이 룸미러는 실내 승객들을 확인하는데 좀 더 유용하겠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면 레인워치 시스템이 작동을 하죠. 오른쪽 우측 후방의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사각지대에서 오는 차들을 좀 더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진 오토 스탑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에코 모드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살펴봤으니까 이제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느낌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움직입니다. 자이로로 가시죠. 짠!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우, 힘 제법 쓰네요. 짧은 구간에서 자유로 본선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CR-V 1995년에 처음 데뷔한 차죠. 당시 제가 뭐 기자 생활 4년차, 5년차 뭐 이럴 즈음이었는데요. 그때 글로벌하게 특히 일본 시장에서 이 소형 SUV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도요타 라브4, 혼다 CR-V 다 그때 등장한 차들입니다. 미쓰비시 RVR 이라는 차도 생각이 나고요. 미쓰비시 파제로 미니 이런 차들도 그때 등장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 한국에서도 기아 자동차의 스포티지가 그 당시에도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 투도어까지 개발이 되었었고, 아마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선가 이제 쇼카로 소개했을 때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출시 시기적으로 본다면 스포티지가 한 발 더 앞섰던 시절인데요. 어쨌거나 스포티지는 그 이후에 쇼틀 베이스, 투도어, 컨버터블, J탑 뭐 이런 여러가지 가능성들을 타진하고 있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요. 일본 차들은 CR-V, 라브4, 그리고 뭐 미쓰비시 RVR, 파제로 미니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다양한 모델들을 내놓으면서 소형 SUV는 일본 브랜드들이 꽃을 피웠죠. 또 옛날 생각이 그렇게 나는군요. 어쨌든 그렇게 등장한 CR-V는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시장에서 아주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기술의 혼다라는 이미지를 등에 업고 미국의 중산층들에게 큰 인기를 구가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2007년에 가장 많이 팔린 수입 SUV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차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5세대 부분 변경 모델로 이제 신형 모델이 등장을 한 거고요. 이 모델은 혼다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들여오는 그런 모델입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메이드 인 USA라는 얘기죠. 지금 시속 86km, 80에서 90 사이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노면에서 올라온 잔잔한 소리, 바람 소리는 거의 없고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적절한 수준으로 소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엔진 소리가 강하게 올라온다 싶었더니 S모드로 갔네요. 자, 일자행 변속 레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D 밑에 S 그리고 그 밑에 L, DSL 순으로 기어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단 변속기지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주행 모드를 바꾼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 길입니다. SUV라 차체가 좀 높죠. 노면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반복되는 진동, 소음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들어오고요. 지금 도로 상태가 아주 깨끗한 곳으로 올라섰더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소음 수준도 확 떨어졌습니다. 약간 높게 앉아서 움직이는 맛, 옆에서 함께 달리는 차들을 살짝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 SUV를 타는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단 시야가 탁 트였죠. 오늘 날씨도 화창할 뿐더러 하늘에 구름이 멋있게 끼어 있어서요, 차창 밖 풍경을 보는 맛이 제법 좋습니다.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통한 후방시야, 룸미러를 통한 후방시야 다 만족할 만한 정도로 양호한 수준의 시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레인워치 시스템이죠. 우회전 깜빡이를 켜면 이 센터페이시아의 모니터에 우측 후방 시야가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좌측으로는 그게 적용되지 않고요. 이게 합리적인 게, 왼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때는 사각이 거의 없죠. 고개를 돌려서 쉽고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할 때는 굳이 카메라를 통한 후방 시야가 없어도 편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할 때는 아무래도 사각이 좀 더 넓게 존재하죠. 그래서 숄더 체크, 고개를 직접 돌려서 체크를 할 때도 시야가 차체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확보하는 게 사각지대 없이 좀 더 완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룸미러를 보게 되죠. 룸미러를 보면서 아, 이게 있지 하고 시선이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자, 시속 100에서 RPM 체크 한번 해보죠. 가솔린 터보 엔진의 무단 변속기 조합입니다. 시속 99, 100이라고 보면 RPM 약 1800 정도고요. S 모드로 가면 RPM이 3000까지 올라가죠. 좀 더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하게 움직일 때는 S 모드에 놓고 엔진 회전수를 높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차를 다룰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선이 좀 희미한데도 불구하고 차선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데요. 조향을 하죠. 자,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가 뜨고요. 속도를 조금 올려보죠. 100km에 맞춰봤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차로 인식을 하고 조향 개입도 상당히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노련한 운전자가 빠르게 운전하면서도 차체를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다루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럼 혼다 센싱이 이제 전트림에, CRV 전트림에 기본 장착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속도를 좀 올려봅니다. 엔진 소리가 쭉 살아나죠. 엔진 소리가 살아나면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속도가 높아지면서 바람 소리도 제법 터질 법한데 엔진 소리가 좀 더 큽니다. 이제 엑셀 오프를 했더니 이제 바람 소리가 좀 크게 들리고요. 그래서 RPM을 적당히 높게 쓰면 바람 소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엔진 소리를 즐기면서 달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이죠. 자, 앞뒤 차축으로 구동력이 얼마만큼 전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쭉 가속을 하면 4바퀴로 구동력이 전달되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면의 굴곡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빠른 속도에서도 노면의 굴곡 충격들이 있는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차체가 흔들리지 않고요, 그냥 밟고 무시하듯이 밟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1.5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193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기술의 혼다 아니겠습니까?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파워트레인이다 싶고요. 배기량 1.5L에 불과한 작은 엔진이지만 193마력, 제법
강한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리터당 100마력 이상의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엔진이 힘을 만들어내는 효율이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람 소리가 좀 어느 정도 들린다, 잔잔한 바람 소리가 좀 들린다 싶더니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밖에 나무들이 휘청휘청합니다. 가속 페달에 킥다운 버튼은 없고요. 쭉 밟아봐도 밋밋하게 끝까지 그냥 밟힙니다. 엔진 RPM 3000 전후에서 투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제법 텐션 있는 그런 가속감 만날 수 있습니다. 에코 모드에서 한번 볼까요? 텐션이 약간 떨어진, 긴장감이 약간 떨어진 그런 가속 페달의 느낌이네요. 툭툭 밟아봐도 반응이 이렇게 빠르지 않고 또한 3000rpm까지 올려서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RPM이 바로바로 떨어져 버리네요. 아무래도 도로 상태가 썩 좋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는 아무래도 자글거리는 소리들이 실내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이 차 셔터 그릴이 있습니다. 저 라디에이터 그릴에 셔터가 있어서 주행 상황에 따라서 그릴 셔터를 열고 닫고 해줍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엔진룸 내부의 열 관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좀 더 능동적으로 주행 환경에 대응하는 셔터 그릴 적용되어 있습니다. 킥다운을 걸어주면 아주 거침없이 내달리는데요. 193마력의 힘이 유감 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죠. 오히려 바람 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고회전하는 엔진 사운드가 바람 소리를 이겨내는 거죠.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체중을 실어서 강하게 제동을 했는데 그렇게 차가 앞으로 숙여진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완강하게 버티면서 제동을 받아냈는데요. 비상등이 작동하거나 안전띠가 몸을 조여주거나 하는 반응은 없지만 제법 강한 제동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아주 강하게 제동 반응을 하고요. 그런 강한 반응이 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전자식 브레이크 부스터의 내부 마찰력을 줄여서 제동 안전성을 높였다라는 게 혼다의 설명인데요. 어쨌든 상당히 강하고 정확한 제동 반응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주행 테스트의 마지막 코스 고속 코너링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코너링의 안정성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속도를 좀 높이면서 중간에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차가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 느낌은 있는데요. 기울어지는 차체에서 오는 약간의 불안함을 운전자가 극복한다면 좀 더 강한 코너링까지도 충분히 잘 버텨내고 있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된 코너링도 재미있지만 높은 차체에서 느끼는 좀 스릴 있는 코너링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차체가 어느 정도 기우는 느낌은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그 기우는 와중에서도 내 바퀴가 정확하게 적지를 하고 구동력을 확보하면서 코너링을 돌아 나간다 라는 얘기고요. 코너링 자세 제어 장치가 더해져 있어서 코너에서 차체 안정감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스릴 있는 코너링, 재미있는 코너링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의 시속 100km 도달 시간과 거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을 일단 끕니다. S 모드로 가는 게 낫겠죠.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이 차 193마력, 공차 중량 1620kg입니다. 그럼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보면 8.4kg인데요. 약 8초, 9초 전후에 제로백 타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하게 출발을 하는데 휠스핀은 일어나지 않죠. 구동력 제어, 그러니까 트랙션 컨트롤이 잘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측기가 측정한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어느 정도의 기록이 나왔을지요. 데이터 에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혼다 CR-V 4WD 투어링 이제 연비 테스트 할 차례입니다. 55km 움직여 가면서 이 차의 연비 테스트 해보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1.5km/L입니다. 에코 모드를 켜고요. 트립미터 다시 세팅해야죠. 그냥 갈 뻔했네. 트립 B를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엘카스 이 부분은 끄겠습니다. 연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자장비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주행안정감은 높아지는 대신에 연비면에서는 좀 손해를 감수해야 되지요. 아무래도 연비에 조금이라도 더 민감하신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4WD보다는 이륜구동 아래 트림이 있으니까요. 아래 트림을 선택하는 게 나을 테고요. 사륜구동 겨울철에 눈 내린 길 달릴 때 아무래도 사륜구동이 좋더라, 나는 사륜구동이 필요해 라고 한다면 약간의 연비 손해를 감수하고 사륜구동을 택하는 게 맞겠습니다. 사륜구동을 택한다 해도 운전을 아주 적극적으로 경제운전을 하게 되면 연비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죠. 자, 아이들 스톱, 오토 스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끝까지 정확하게 밟아야지 아이들 스톱이 일어나네요.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지 차도 이해를 하고 알아먹고 이제 대응을 한다 라는 개념인 듯 합니다. 3시 40분 도착 예정인데 지금 시간 2시 30분 1시간 10분 정도 걸리겠다 라는 얘기죠. 중간에 길들이 좀 막힐래나요? 오토다이어리 연비 테스트 루트 잘들 알고 계시죠? 자유로, 행주대교, 올림픽대로, 이수교차로에서 빠져나가서 시내주행 이렇게 구성되는 55km 구간입니다. 마지막 5km 구간이 도심주행 구간이고요. 자유로에서는 정속주행 아주 편안하게 달릴 수 있을 테고, 올림픽대로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가다서다 반복하는 교통체증 구간 만나게 됩니다. 자, 에어컨은 20도로 풍량 2단계에 세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무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살짝 더운 기가 있어서 쾌적한 주행을 위해서 에어컨은 최소한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행주대교 북단까지 자유로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 네 도착했습니다. 아유, 딱 여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네요. 큰일 났습니다. 행주대교 북단까지 연비 19.3km/L 기록을 했습니다. 약 27.6km 달려왔네요. 야, 올림픽대로 넘어오자마자 또 체증입니다. 금요일 저녁 교통체증이 벌써 시작되는 건가요? 아, 오늘 혼다 CR-V 연비 이거 위험한데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18.6으로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솔린 터보 엔진이어서 이 교통체증에 많이 취약할 텐데요. 에어컨 잠깐 끄겠습니다. 막힐까봐서 좀 일찍 서둘렀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을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수교차로까지 달려갑니다. 체증을 뚫고 달려가 봅니다. 네, 올림픽대로 쭉 따라왔고요. 이제 좀 교통이 풀리네요.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지나서 올림픽대로 접어들자마자 여기 상류교차로까지 계속 체증이었습니다. 교통량이 많았었고요. 중간에 사고 차량도 있었고 해서 계속 밀리는데 아휴, 앞에서 또 밀리네. 자, 2시 반에 출발했나요? 벌써 1시간쯤 달려왔는데 아직도 이수교차로 진출로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간간히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고 있는데요. 콧물이 날 듯 말 듯 합니다. 또 제 시간에 나가긴 틀렸네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수교차로 진출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비 15.4km/L까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이고, 교통체증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야, 오늘 혼다 CR-V 자유로까지는 좋았는데 말이죠. 올림픽대로 넘어오면서 계속 교통체증입니다. 교통체증만 아니었으면, 조금만 덜 했으면 리터당 20km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해봤는데 말이죠. 자, 이제 도심으로 들어왔습니다. 2시 반에 출발을 했나요? 3시 40분쯤 도착 예정이었는데 벌써 4시. 체증.
체증을 뚫고도, 이 체증을 뚫고도 공인복합 연비보다 더 나온다면 그것으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행 환경이 제일 나쁜 경우 중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유, 이제 좀 숨 좀 트이네요. 그런데 오르막이야. 아, 참. 오늘 혼다 CR-V S입니다. 토닥토닥 해주고 싶네요. 네, 이제 교도역 내거리에 앞차를 따라서 멈춰 섰습니다. 연비 14.4 기록했습니다. 자, 파주를 출발을 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도역까지 57km가 찍혔네요. 4시 14분에 도착을 했고요. 평균 연비 14.4 km/L 기록을 했습니다. 작은 배기량의 고출력 엔진, 거기에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적용을 해서 이 정도 연비라고 한다면, 평상시처럼 달려와서 이 정도 연비라고 해도 충분히 칭찬할 만한데, 자유로를 제외한 거의 전 구간이 교통체증 구간이었습니다. 그 구간을 뚫고 거의 2시간 가까이 달려오면서 이 정도 연비를 만들었다라는 것, 칭찬해줄 만한 연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혼다 CR-V를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혹은 어색함, 어떤 부분들이 있나 살펴보는 시간이죠. CR-V 구형 모델을 탈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만, 혼다는 고집스럽게 이 부분 유지하고 있네요. 두 가지입니다. 계기판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막대, 핀처럼 생긴 막대, 트림미터를 리셋하는 일종의 버튼인데요. 글쎄요, 이런 긴 막대를 계기판에 붙여놓는다는 것 좀 보기에도 어색합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으로 트림미터를 찾아가서 정작 리셋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냥 스티어링 휠에 있는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리셋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요. 굳이 왜 이 막대 같은 버튼을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변속 레버입니다. 요즘 일자형 이런 변속 레버 만나기 쉽지 않은데요. 수동 변속 모드가 없어서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스타일적으로도 요즘 시대에는 좀 안 맞는 그런 스타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없다고 하더라도 변속 레버를 조절을 해서 수동 변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혼다는 그런 생각이 없나 봅니다. 구형 모델에 이어서 신형 CR-V에서도 이 일자형 변속 레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고집 부릴 부분은 아닌 듯해 보이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혼다 CR-V를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어색함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혼다 CR-V 4WD 투어링 시승을 했습니다. 1.5 가솔린 터보 엔진에서 나오는 193마력의 힘 충분합니다. 1.6톤의 차체를 끌고 달리기에 넘치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WD 시스템이 그 뒤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좀 더 안정감 있는 주행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직진가속, 고속주행, 코너링 어떤 주행 상황에서도 좀 더 높은 차체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혼다 센싱이 기본 탑재되어 있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편한 차가 됐습니다. 시속 90에서 100km 정도의 속도에서도 충분히 부드럽고 여유있게 반자율 운전을 해낼 정도로 수준 높은 주행보조 시스템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혼다 센싱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 기본 적용됐다는 것, 좀 더 편하게 이 차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안전해졌다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형 SUV의 버금가는 차체의 크기, 특히 실내 공간 확보하고 있어서 가족용 패밀리 SUV로 사용하기에도 큰 손색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EWD와 4WD 두 개 트림이 있죠. EWD는 3,850만원, 그리고 4WD는 4,540만원에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들여온 수입차를 이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 어떻습니까? 충분한 매력 있는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